자, 27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 371분의 803이라는 걸 계속 쪼개서 왼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겠죠. 왼쪽의 식을 가지고 통분으로 계속 정리해 갖고 오른쪽 값을 만들기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 371로 803을 나누면 몫이 2가 나올 거고 2를 곱하면 742니까 빼주면 61 나오겠네. 자, 그러면 371분의 803이라는 건 2 더하기 371분의 6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K 더하기 M 더하기 5분의 1분의 1이라는 건 역수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61분의 371이 되겠네. 그럼 요것도 나눠지면 5개, 6개 될까? 36에 6, 6개 되겠네? 6개 하고요. 61분의 여기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K 값은 6인 걸 나오죠. 자, 또 M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건 또 역수니까 5분의 61. 그럼 얘는 12개 갖고 5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M 값도 12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원하는 게 자연수 K 값과 M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 6, M 값 12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수가 나온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다가 분모를 다 곱해 버립시다. 분모를 다 곱하면 좌변은 1이 될 거고 얘는 A1에다가 x-2, x-3 쭉 해서 x-10까지 갈 거고 더하기 A2는 x-1, x-2에 쭉 해서 x-10까지 갈 거고 A3은 x-1, x-3 쭉 해서 x-10까지 갈 거고 여기 쭉 가서 마지막에 A10은 x-1, x-2 쭉 가서 x-9까지 이렇게 가겠네. 자, 그러면 요 식은요 우변은 정리해보면 결국은 A1부터 A2 쭉 가서 이제 A10까지의 합이 이제 X의 9차가 될 거고 그 뒤에 쭈르륵 이렇게 가는 형태겠지. 자, 근데 좌변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항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9차든 8차든 모든 개수의 합은 다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럼 요 값도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겠네.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좌변은 상수항이고 우변은 뭐 9차부터 쭉 있는 식이라면 그 개수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A1, A2 쭉 해서 A10까지 더하면 요 값은 그냥 0이다.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원한다면 각각 A1부터 A10까지의 각각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거를 구하는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헤비사이드 부분 분식이라고 했죠.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 그러니까 여기가 x-1, x-2, x-10까지 이렇게 있고
분자가 1 이렇게 돼 있었죠. 얘가 x-1분의 a1, x-2분의 a2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x-10분의 a10 이렇게 가 있는 구조였죠. 자, 그때 내가 요 a1 값을 알고 싶다면 좌변에서 x-1을 지우고 x에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용하면 저 좌변에서 x-1이 그냥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가서 마이너스 9까지 갈 거고, 요 값이 a1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번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뭐 얘라고 합시다. a2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좌변에서 뭘 지우면 돼? x 빼기 2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a2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마일 마이 마8까지 이렇게 가겠죠. 요 값이 a2 값이니까 요 값은 그냥 800분의 1 이렇게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a3이 알고 싶어. 그러면은 x 빼기 3을 지우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2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마일 마이 쭉 가서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가면 요 값이 a3이 될 거고, 그럼 a3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2 곱하기 7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a4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다시 마일 쭉 가서 얘는 마6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a4는 이건 얼마냐? 6 곱하기 600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과정 거치면 우리가 나머지 값들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일 a5 값이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패턴이 보이죠? a5 값이 구하면 4, 3, 2, 1 한 다음에 팩토리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4, 3, 2, 1 하면 얼마야? 24에다가 그 다음에 다 5팩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마이너스 24분의 곱하기 50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그냥 저렇게 쓸 거 그랬다. 좀 더 잘 보이게 얘를 2팩, 얘를 3팩, 얘를 4팩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A6 같은 경우에는 5, 4, 3, 2, 1 갈 거니까 5팩에다가 그럼 뒤에 4개 남지. 이렇게 갈 거고, A7을 해주면 얘도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6부터 갈 거니까 6팩 그 다음에 3팩 분의 1. A8은 7팩 하고 2팩 분의 1. A9는 여기가 8팩 하고 어차피 1일 거니까 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겠네. 그 다음에 A10은 900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 대칭이라는 게 보이죠. A1하고 A10하고 더하면 0이고 A2하고 A9하고 더하면 또 0이고 0이고 0이고, 그래서 나머지 값들도 원한다면 다 구할 수는 있고요. 요걸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으면 걔 분모에 있는 인수만 지워버리고 나머지 값에다가 걔 0 되는 값들을 넣어주면 돼요.
뭐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분모 전체를 싹 곱해버리고 나면 항등식이니까 1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싹 지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거라서 뭐 방법적으로 뭐 되게 특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원한다면 각각의 개수도 다 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죠. 개수를 비교해서 가주는 게 훨씬 편했는데, 원한다면 내가 각각의 값들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볼 건데요.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하나는 y 더하기 z분의 1이 1이라는 거고, 하나는 z 더하기 x분의 1도 1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같은 문자로 다 나타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z라는 문자니까 y랑 x를 이제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죠. 그러면 y는 1에서 z분의 1을 뺀 거니까, 그럼 요거는 z분의 z-1이 될 거고, x분의 1은 1에서 z를 뺀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고, 얘네를 가지고 풀어주면 x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건 우리 구한 거의 역수들이네요. 그럼 1-z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z-1분의 z. 그럼 통분해주면 1-z로 밀어붙이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1-z 되나요? 그럼 요 값이 1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z가 1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z가 1이면 어쩌지? 근데 요게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z가 1이면 x분의 1은 0이죠. 근데 x분의 1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통분해서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x, y, z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x 값이 1-z분의 1이었고, y 값은요 z분의 z-1, 여기다가 다시 또 z를 곱하고 1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워지고 -1 더하기 1 되니까 요 값도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값 두 개를 이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y분의 1은 1이고요. x, y, z 플러스 1은 0이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뭐 계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왔을 때 한 문자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요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아이디어니까 이제 챙겨 놓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는 일단 요식을 이용해서 관계를 찾고 정리해 달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꼴을 보면 뭐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B 제곱 더하기 라지 C 제곱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근데 요 식은 전개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서로 같다는 건 라지 AB, 라지 BC, 라지 CA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각각을 이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럼 첫 번째 거는 이제 AB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BC분의 1이고, 그 다음엔 CA분의 1인데 요 값이 0이라는 거지. 얘 통분해주면요,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모는 0 아닐 거니까 0이 되면 안 되죠. 또 얘가 0이라는 걸 지금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고, 그럼 걔를 이용하면 다른 문자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라는 식이 저걸 쓸 거란 말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러면 우리가 원래 평소에는 지금 잘 묶여 있잖아. a로 잘 묶여 있고 b로 잘 묶여 있고 c로 잘 묶여 있는데, 저 상태로 계산해 주려고 했더니 뭐 통분하고 뭐 하고 바꾸고 했는데 딱 이쁜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뭘 해줄 거냐면 a분의 1로 묶어 줄 거예요. a분의 1로 묶어 주고 나면 b 더하기 c가 되죠. 그 다음에 b분의 1로 묶어 주고 나면 a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c분의 1로 묶어 주고 나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근데 합이 0이니까 얘는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한 거랑 같고, 얘는 b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b 곱한 거, 얘는 c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c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3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 값을 가지고 통분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잘 안 보였을 거고, 내가 얻었던 정보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식을 변형해야죠. 자, 뭐 5번도 봤을 때 패턴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1이고요. 얘가 0이 주어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놈을 통분해서 정리해 주면 자, 얘가 0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라는 거죠.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라는 얘기네요. 아까 패턴이랑 또 같아져 버렸네. 그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 봤더니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앞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한번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얘 더한 게 얼마야? 그냥 1이네요. 그러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결국은 똑같은 문제인 거죠. 결국은 똑같은 문제인 거고, 뭐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는 거라서 형태에 낯설어 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뭐 치환해서 우리가 보기에 익숙한 형태로만 바꿔줄 수 있다면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풀렸을 겁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b 또는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쟤부터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이 0이라고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2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y는 0.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x가 y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y가 뭐 2x일 수도 있고. 자, 그럼 1번은 저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x랑 y랑 같다고 하면 이때는 1일 거고 1대1, 아니면 1대2가 되겠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x랑 y랑 같으면 그냥 y에다 다 x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x제곱, x제곱, x제곱 뭐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겠네요.
아니면 y가 2x라고 한다면 y가 2x면 이제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제곱이니까 얘는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세 번째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x랑 y랑 같다고 하면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게 아니라면 y에다가 2x를 넣어주면은 저거는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x제곱이니까 5분의 1이 되고, 얘는 10분의 2 더하기 4, 그럼 10분의 6, 5분의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15분의 12에다가 5를 더하면 3, 4, 12, 15. 아, 여기 잘못됐구나. 그러면 얘가 9분의 3분의 2네. 그러면 5분의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또 연습 문제로 풀만한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자, 7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1번 형태를 보면 얘는 요 형태인 거죠. f의 절대값 x꼴. 얘는 뭐 하는 거야? x가 0 이상인 부분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려줘야 되는데, 요것도 기본할 때 한번 그려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까먹었을 거니까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요 y는 x라는 요 직선이고, 여기를 그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양수인 것만 그릴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은 그냥 아예 그냥 다 그려버릴까요? 그냥 원래 그림을 그려버립시다. 자, 원래 그림 뭐냐면 y는 x라는 그래프에다 x분의 1을 더해보는 거야. 근데 x분의 1이라는 건 1,2를 지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무조건 1,2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x분의 1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y는 x를 더했으니까 요렇게 붙을 거고, 이쪽은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들러붙을 거고, 이쪽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얘가 뭐야?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다. 이렇게 기본 시간에 한번 확장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양수가 되는 부분, 즉 저 1사분면에 있는 그림을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해주면 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릴 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었죠.
데칼코마니 할 거니까 마이너스 x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얘도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고 이 그래프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려달라는 건 얘는 y는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으로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얘는 원칙대로 갑시다. 그래서 경계가 절대값이 이제 0이 되는 경계가 x는 마이라고 x는 0을 경계로 하니까 영역을 3개로 나눠 볼 거예요. 하나는 x 값이 마일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요때의 식은요 다 음수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 그냥 얼마예요? 1이네요. 그냥 1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로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라고 해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나올 거고요. 얘는 음수 나오겠죠. 자, 그럼 그냥 마일이네요.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습관처럼 범위를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날아가야 줘야 되는 거죠. 분모가 0 되면 안 돼서.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럼 x가 이제 0보다 클 때에는요. 이때는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우리 익숙한 대로 쪼개주면 되죠. x 더하기 1분의 여기 더하기 1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나요? 네, 요렇게 나올 거라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봐야겠네요. 여기다 마일 잡고요. 여기다 1 잡고 여기에 마1 잡을 수 있겠고, 제가 점근선이 마일이랑 y는 0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마일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쭉 다 1이기로 했죠. 1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일하고 0 사이일 때는 다 마일 하기로 했죠. 여기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i는 0보다 클 때는 등호 들어가 상관없죠. 0은 분모에 없으니까. 그러면 0 넣어주면은 딱 마일 찍히네요. 마일 찍히니까 여기도 이제 색칠 되겠네. 색칠되고, x축이랑 만나려면 1에서 만나는군요. 1에서 만날 거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니까 뭐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는 1일 거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이죠. 원칙대로 가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그 데칼코마니를 기억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칙대로 각각 범위를 나눠서 그려주면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치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봐야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식을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x-3으로 해주면
2가 나올 거고 여기 1 이렇게 되겠네. 얘는 그래도 점근선이 x는 3과 y는 2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과 이제 y는 2를 그어주고 나면 그래프가 이쪽 1, 4분면 쪽하고 3, 4분면 쪽 이렇게 그어줘야 되죠. 자, 근데 주어진 정보가 치역이에요. y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y를 기점으로 생각해주면 여기 어딘가에 y는 4가 있겠네. 그럼 y가 4가 되는 요 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저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2가 돼야 되죠. 2. 그럼 2x 빼기 6이 1, x가 2분의 7. 그럼 2분의 7,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가 또 0이어야 되잖아. 여기쯤 이제 y는 0이 있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얘는 y가 0 돼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1. 2x는 5, 2분의 5. 그래서 여기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리고 4보다 커야 되니까 요쪽인 거네. 이쪽.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은 왼쪽 거는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2분의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점근선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보다는 크고요.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주의해 줘야 돼요. 이거 풀다 보면 혼자 신나갖고 4 대입하고 0 대입하고 했더니 각각 2분의 5랑 2분의 7 구하고 2분의 5 이상 2분의 7 미만 2사 이하 이렇게 해놓고서 틀리는 경우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뭐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뭐 이런 문제 나오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가 함수 단위 문제라면 그래프를 꼭 그려주려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실수를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대칭이 되는 점을 줬어요. 마이너스 3,1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점근선에 대한 정보를 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점근선이 하나가 x는 마3,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fx라는 걸 이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x 플러스 3분의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k, 아니 최고차항 계수가 아니라 분자에 있는 상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나는 점이 1,0이래요 1,0.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니까 0은 4분의 k 더하기 1.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fx는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통분해주면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일단 여기서 a 값이 1, b 값이 마1, 그 다음에 c 값이 3이라는 것도 확인은 됐는데, 얘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네. 얘는 최대 최소 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그래프 그려서 나타내 줘야죠. 기껏 ABC 구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 하나는 x는 마3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y는 1도 그어줄게요. 자, 얘는 k 값이 마이너스 4인 상태니까 그래프는 이쪽하고 이쪽에 그려질 거고요.
그때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으니까 그럼 점근선 오른쪽에 다 존재하는 거네. 얘와 얘의 교점을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얘가 3이 되나?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제 3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넣어주면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죠. 최대값은요 5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뭐 그래프 그려주고 나면 최대 최소 정도는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최대 최소 구하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대칭되는 점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보면서 고민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유리함수를 풀 때 되게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문제 정답률도 많이 올려나갈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하고 그 다음에 쌍곡선 xy는 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그냥 y는 x분의 k란 얘기예요. y는 x분의 k라는 거니까 얘가 만나지 않고 싶대.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면 y는 x분의 k니까 당연히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할 거고요. 그래프 모양은 뭐 요렇게 그려지거나 뭐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때가 이제 k 값이 0보다 클 때고요. 0보다 작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어차피 대칭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요 안에 중심이 원점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쭉 커지고 작아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닿는다는 건, 즉 만난다는 건 저 유리함수 위에 점하고 점근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최소값을 구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 커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때 이제 개념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대칭점이라고 할게요. 대칭점이라는 건 그 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유리함수 위의 점에 거리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거리는 항상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k 값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1인 i랑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유리함수가 만나는 교점, 그때가 사실 거리의 가장 짧은 경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여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그어보고 나면 만나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사이의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인 거죠. 자, 빨간색 원이 거슬리네. 요 거리가 지금 최소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기울기 1짜리 하더라도 그때 만나는 점하고 그 다음에 대칭점 사이의 거리가 사실 제일 짧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말고 뭐 다른 케이스에 뭐 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저 최소값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최소값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원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원하고 만난다는 건 사실 원이라는 건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원의 반지름이 우리가 대칭점과 유리함수 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보다 반지름이 더 커져 버리면 당연히 교점이 4개 이렇게 생기겠지. 이쪽에서 2개, 저쪽에서 2개일 거니까.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저 거리보다, 즉 우리가 m이라고 표시한 저 거리보다 k 값이 더 작으면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k가 이제 양수인지 무수인지 모르니까 k 제곱이라는 게 이 m 제곱이라는 것보다 작아지면 만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뭐 이때는 이제 음수일 때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요 방정식이 y는 이제 x분의 k인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마이너스 x랑 한 거니까 k 값이 일단 음수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교점을 구해주면 루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뭐 k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요 m 제곱이 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 m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k가 음수인 경우에 이때 m 제곱이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k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k 제곱이 플러스 2k가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요때는 이거는 0보다 작은 경우였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거고, 만일 요 값이 k가 0보다 크면 초록색 케이스라고, 파란색 케이스라고 하면 그때 만나는 교점은 뭐 이렇게 주어지면 요쯤 있을 거 아니야. 요때 값은 루트 k, 루트 k겠죠. 그러면 그때도 여기 넣어주고 나면 m제곱 값이 루트 k 제곱 더하기 루트 k의 제곱이니까 2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도 넘겨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k는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만족하는 정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 요것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이게 꼭 원점일 필요는 없고 두 이제 점근선의 교점 있죠.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거. 그 점으로부터 이 유리함수 위의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건 항상 기울기의 크기가 1인 직선이 그 대칭점을 지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표현은 되게 길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냥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로 서로 대칭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만나는 그 점, 거기가 대칭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짧은 지점이라는 거. 요게 나머지 길이들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건 시각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뭐 산술기야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냥 받아들여주고 넘어가도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막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얘는 점근선을 딱 하나만 줬어. 요게 지금 점근선이래요. 점근선을 하나만 줬고 다른 정보들을 줬네요. 요런 거. 자, 이런 걸 줬으니까 일단 우리가 체크할 것부터 합시다. F 인버스의 마1이 0이라는 건 이건 F0이 마1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f의 f0이라는 건 f의 마1과 같고 이 값도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마일 나오고 마일 넣었을 때 0 나오는 함수 f래요. 그리고 그 f라는 함수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점근선이 y는 1이니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플러스 1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지수 k랑 c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알고 있는 f0은 마이라고 f 마일은 0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에다가 0하고 마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마1 값은요 c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일단 c분의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마일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고 했으니까 0은요 마일 넣어주면 c-1분의 k가 될 거고 더하기 1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c-1분의 k라는 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네. 이제 한 문자로 바꿉시다. 이제 c를 구해줄까요? c를 구해주면 k가 마이너스 2c라는 거니까 그러면 c-1분의 k 대신에 마이너스 2c를 넣어주면 마 1이라는 거고 얘는 크로스로 곱해주면 c-1하고 2c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c 값은 마 1이네요. c 값은 마 1. 자, 그럼 k 값도 나오는 거죠? k 값도 2가 돼야겠네. 그래서 일단 fx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놓은 걸 보면 fx는 x-1분의 2에다가 점근선 1 요렇게까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때 a, b, c 값 구하라고? 그럼 요거 통분합시다. 통분해주면 x-1분의 x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a는 1이고 b 값이 b가 상수항이죠. 1이네요. 1이고 c 값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또 사실 식정리하는 건 2차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점근선 혹은 뭐 대칭점 이렇게 주는 거를 가지고 식의 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대입해서 그 필요한 미지수들을 결정하는 요 패턴이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하고 나면 식 세우는 과정들은 뭐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역함수를 gx 이렇게 나왔는데 역함수는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역함수는 최대한 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구해야지. 근데 최대한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정보가 둘 다 어디를 지나야 돼? 1,3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두 1,3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F1은 3이라는 거지. 또 G1도 3이라는 거죠. 자, 그때 여기 이 얘기는 역함수 얘기인 거니까 F 인버스에 1을 넣으면 3이라는 거고 얘를 가지고 F3은 1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역함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fx라는 게 bx 더하기 1분의 a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는데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넣어주면 b 더하기 1분의 a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식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1은 3b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b 더하기 1분의 3a 마이너스 1은 1이라서 요것도 정리해주면 3a 마이너스 1은 3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은요 a 마이너스 3b가 4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은요 3a 마이너스 3b가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둘이 연립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둘이 일단 뺄까요? 둘이 빼고 나면 마이너스 2에 있는 2가 될 거니까 A 값은 마 1이고요. A가 마 1이면 B 값도 B 값이 A 값이 마 1이지? 마 1이면 넘어가면 5, 3분의 5여야 되나? 마이너스 3분의 5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값이 A 값, B 값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역함수는 구하지 않고 주어진 점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문제. 진짜로 역함수 구하면 그건 요구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구하지 않으려고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7단원에 나와 있는 기본 연습 문제 12문제는 이제 모두 이제 풀어봤어요. 그래서 보면 크게 이제 식정리하는 문제가 한 반쯤 있었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반쯤 있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점근선 체크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매번 나오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푸시면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유리함수 문제를 좀 많이 공부해 두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은 문제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